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의 구속을, 정치권은 탄핵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 위기 이후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산 오식도동의 원룸은 급매물이 나왔고 문을 닫은 상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사례가 17,000건을 넘어서 공교육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정정 사례가 많은 학교 10곳을 조사했습니다. 전주시가 취약계층을 지원할 별도의 복지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금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박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퇴진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그동안 제기된 최순실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 혐의 공소 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기재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이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 수사하는 것만이 현재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하야가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 탄핵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는 질서 있는 퇴진이고 이를 위해서 국민은 촛불을 들지만 국회는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맞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또 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주 충경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전북도민은 역대 최대 규모인 만여 명으로 2주 전 촛불 집회보다 무려 3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현직 대통령 가운데 사상 첫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하야 요구에 귀를 닫는다면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전북 도민들의 촛불 행렬은 쉼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휘청거리면서 군산 산업단지 주변 상권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닫을 경우 내년에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오식도동의 한 원룸. 이 건물은 방 11개 가운데 8개가 비어 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모두 510동이나 되는 원룸들이 대부분 가득 찼지만 큰 공사가 끝나고 조선 일감마저 줄자 공실이 40%까지 치솟았습니다. 5억짜리 원룸이 3억 초반 급매물로 나오고 건물주는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야 뭐 어디 여기 와서 살러 왔던 것이 막 죽고 싶은 심정이 있죠. 입주자가 줄면서 원룸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에게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청소하는 사람, 에어컨 고치는 사람, 수리하는 사람, 내지는 보일러,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일거리를 잃고 있습니다. 상권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상점이 적지 않고 연곳도 하루하루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가게 전체 다 내놨어요. 앞 상가 전부 다 사람들 안 내놓은 데 없어요, 거지. 다 내놨어요? 안 나가는 거지. 지난 9월 말 현재 군산 2산단의 근로자는 모두 8,600여 명. 휴폐업, 주업 단축 등으로 1년 새 꼭 1,000명이 줄었습니다. 부산된 데가 한두 관데가 아니고 바깥 엄청 뛰어주고 인적이 드문 거리, 체불 임금을 재촉하는 붉은 펼침막도 어려운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기절이 없잖아요. 이 동네에 행정적으로 빠져버리는 기절이 없어요. 50%가. 내년에 군산 조선소가 폐쇄되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도 하기 어려운 상황. 지역 상인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불안감과 막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교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사례가 한 해 17,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생활기록부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학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성적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누락하고 정정하거나 수행평가 과정에서 배점 기준에 없는 점수를 부여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 집계를 보면 올 9월까지 도내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정정 건수는 17,000여 건, 2013년 7,100건, 지난해 12,000건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부 정정 사례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3년 전보다 무려 6배가 늘었습니다.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바뀌었어요. 14년도까지는 허용이 됐던 것이 15년, 16년에는 불허로 떨어졌거든요. 2년에 걸쳐서 계속 대대적으로 정정 작업을 한 거죠.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정 요구가 늘면서 정정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생들은 생활기록 기록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충분히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하면은 학생들은 당연히 몰려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근 광주에서 학생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생활기록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정정 건수가 많은 10여 개 학교를 현장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 시스템으로는 부당 정정 현황을 파악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시 검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할 별도의 복지재단을 만듭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과를 예상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 대신 할머니가 손자 둘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취약계층 가정에 민간 후원금으로 책을 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천여만 원을 후원받아 65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이들을 책을 마음껏 사주거나 그럴 형편은 아니고요. 전주시가 이처럼 공식적인 복지 제도가 아닌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하게 될 복지재단을 만듭니다. 엄마의 밥상이나 생리대지원처럼 정부의 지원이나 승인이 없어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탄력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공무원 부족과 과중한 업무를 극복하고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자원이라든가 민간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좀 연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복지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전주시는 기금 조성을 통해 재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전주시 지원 5억 원과 민간 모금으로 4년간 20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로 운영비로만 3년간 6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민간 모금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주시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고 재단의 독립성과 조직 중복 같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복지재단이 아니고 현재 행정에서 하는 복지 업무를 더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우리 시민들 입장 또 우리 행정의 입장 다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만든 복지재단은 38곳으로 전주시는 시의회 동의 등을 얻어 내년에 복지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을 올해 시간당 7,120원에서 내년에 7,760원으로 9%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20%가 높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전주시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교통과 주거 등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이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전주시가 김장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걸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가 아닌 50리터짜리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걸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김장철에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30%가량이 늘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나들 가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11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주 지역 나들 가게 14곳은 리모델링을 하고 44군데는 상품 재배치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점포를 재단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주의 역량 강화 교육과 공동 세일전 등을 실시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였던 가을 여행 주간의 방문객들을 분석한 결과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은 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가을 여행 주간보다 90.7%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주 경기전 방문객 증가율은 20%였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 문화 탐방이 전주 한옥마을에 이어서 전북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둬서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립니다. 전북은 어젯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브라질 출신 공격수 레오나르도가 2골을 넣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라인을 2대1 한 점 차로 물리쳤습니다. 전북은 26일에 열릴 원정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지난 2006년에 이어서 통산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암 수술을 받은 40대 아버지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에 자신은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서 이 40대 남자가 장애를 앓고 있는 17살 아들과 자신의 암 수술 때문에 신병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배 자전거 대회가 오늘 완주군 소양면 전북체육고등학교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각 시군 자전거 동호회 클럽에서 나온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40km에 이르는 대회 구간을 달리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전북자전거연맹은 시군의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매년 열리는 대회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16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았고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화요일 오후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9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수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이 10도를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